저 할머니 뭔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서미진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백화점 VIP 라운지를 가득 메웠다. 직원들은 당황하며 눈치를 받고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멀뚱히 서 있었다. 그때 매장 한쪽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정수연이 조용히 움직였다.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에게 다가간 그녀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백화점 유리문이 열리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정수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출판사와의 미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시간이 남은 터라 잠시 들르기로 했지요. 30대에 접어든 수연은 프리랜서 출판 편집자로 꽤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념으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려는 생각이었어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수연을 반겼습니다. 큰 키에 날씬한 몸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세련된 옷차림의 수연은 언뜻 보기에 백화점의 단골 고객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 수연은 이런 고급 백화점을 자주 찾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귀티나는 외모와 달리 허세나 계급의식이 전혀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어디부터 둘러볼까? 수연은 중얼거리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치며 각종 명품 매장들을 구경하는 동안 문득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 부모님이 바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수연은 노인들에게 유난히 애정이 깊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보면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렸지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하나 사야겠네. 자신의 선물보다 할머니 선물을 먼저 떠올리는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연은 명품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비싼 물건을 사려는 건 아니었지만 구경이라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명품관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좀 더 예리해지고 고객들의 태도도 한결 거만해 보였어요. 수연은 그런 분위기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담담하게 매장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 할머니 뭐야? VIP 매장 근처에서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냄새 날 것 같은데 얼른 안 보이게 치워. 수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직원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죠.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딘가 찾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안 되니까 조용히 내보내.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VIP 고객인 듯 했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여성의 눈치를 살피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죠. 수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직원 한 명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손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지 뭐라고? 하며 멀뚱히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VIP 구역에 있던 일부 고객들이 희죽거리며 비웃는 모습이 보였죠. 수연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차별 대우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께 이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서야 할까?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할머니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는 지체할 수 없었어요.
수연은 결심한 듯 똑바로 허리를 펴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죠. 할머니도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묻어있는 표정이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수연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수연의 다정한 태도에 경계심을 풀고 미소를 지었죠. 아가씨,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서미지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미지는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에게 눈짓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죠. 그러나 수연이 마치 오랜 지인처럼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뭐 사고 싶으세요? 요즘 트렌드 알려드릴게요. 수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머니를 VIP 매장 쪽으로 이끌었어요. 직원들은 서미진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결국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VIP 응대를 시작했습니다. 서미진은 씩씩거리며 재수없어. 얼른 해결 못해? 라고 직원들에게 불만을 토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이미 수연과 할머니를 응대하기 시작한 상태라 서미진의 불평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죠. 수연은 할머니가 어느 정도 편안해진 것을 느끼고 살며시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희 좀 둘러볼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연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들도 더 이상 제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수연은 매장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당혹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수연과의 대화를 즐기는 듯 했어요.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고맙구나. 할머니가 수연의 팔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별 말씀을요. 백화점 구경하기 좋으시죠? 수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서미진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어요. 자신이 쫓아내려 했던 할머니가 지금 VIP 구역에서 당당하게 물건을 구경하고 있으니 참을 수 없었죠. 그녀는 직원 한 명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아는 사이 맞아? 확인해 봤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은 좀. 서미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직원을 노려보았죠. 내가 이 매장 VIP인 거 알지? 확인 안 하면 너희 점장에게 말할 거야. 위협의 직원은 결국 수연과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상황을 눈치채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이제 나갈 참이었어요. 수연은 할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서미진이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할머니, 잠시 밖에서 쉬었다 가실래요?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백화점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수연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날 도와준 거니? 우리 손녀도 이렇게 다정했었는데. 수연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아까 서운하셨죠? 사람들 태도 때문에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 나 같은 늙은이는 어디 가도 눈치 보이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께서는 존중받아 마땅하시죠. 수연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할머니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주셨습니다. 다음에 꼭 밥 한 끼 사줄게. 수연은 별 생각 없이 명함을 받아들었다가 그 내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명함에는 신세계 백화점 대표이사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죠. 수연이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김태준이라고 불러. 내 아들이야. 네. 그럼 할머니는 수연의 말을 끊으며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난 신세계 백화점 대표의 어머니지. 하지만 옷차림이 초라하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할머니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가끔 백화점에 와서 직원들이 어떻게 손님들을 대하는지 살펴보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수연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백화점 대표의 어머니였다니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었죠.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검소한 차림으로 다니는 이유가 있단다.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이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수연은 할머니의 지혜로운 눈빛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현명하신 방법이네요. 오늘 그 직원들과 VIP 고객의 태도를 보셨으니 수연의 말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하지만 넌 달랐구나. 할머니,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수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당연한 일이 아니야. 요즘 세상에서 낯선 일을 돕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다. 넌 특별한 아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하며 눈물 짓기도 했고 수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할머니와의 추억을 나누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게 대화는 이어졌죠. 이제 가봐야겠구나. 우리 아들이 걱정할 테니.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도 함께 일어났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운전기사가 저기서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수연아, 내일 우리 백화점에 한번 들러주겠니? 내가 아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시간 내서 들르겠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수연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고맙구나. 내일 보자.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표이사가 갑자기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죠. 특히 명품관 직원들은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더욱 초조해 보였어요. VIP 고객 서미진도 아침 일찍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VIP 라운지에서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최상훈 점장님, 오늘 대표님이 오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서미진이 점장에게 물었습니다. 최상훈 점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어제 일이 혹시... 서미진은 점장의 말을 자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제 그 할머니와 젊은 여성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요. 분명 사기꾼일 거예요. 점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오전 11시 김태준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제 그 할머니가 함께했어요. 직원들은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죠. 서미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김태준 대표는 차분한 표정으로 점장에게 물었어요.
이 매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최상훈 점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떤 일 말씀이십니까?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김태주는 차갑게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이 매장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렴. 할머니는 전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서미진이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일, 직원들이 그녀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일, 그리고 정수연이라는 젊은 여성이 자신을 도와준 일까지 모두 말이죠. 김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서미진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변명하려 했습니다. 대표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단지 충분합니다. 김태준이 서미진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목격하신 일이니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겠군요. 김태준은 서미진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VIP는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됩니다. 오늘부로 당신의 VIP 자격은 박탈됩니다. 서미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이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이 백화점에 많은 돈을 썼는데요. 김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최상훈 점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점장님,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태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직원이 우리 매장을 운영한다면 더 이상 신세계 백화점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그 순간 수연이 백화점에 도착했어요. 할머니와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온 터라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수연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수연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수연아, 이리 오렴.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습니다. 김태준도 어머니가 부르는 방향을 바라보았죠.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말한 정수연이란다. 어제 나를 도와준 친절한 아가씨지. 김태준은 수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머니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수연의 팔을 꼭 잡으며 김태준에게 말했어요. 이런 젊은이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지.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 말이야.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우리 백화점도 그런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겠군요. 그 자리에서 김태준은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부터 우리 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방침이 바뀝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외모나 옷차림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실천해 주신 정수연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수연은 갑작스러운 주목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뿌듯함도 느껴졌어요. 김태준은 수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김태준의 사무실은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죠. 탁 트인 창문으로 도시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연과 할머니는 소파에 앉았고 김태준은 그들 앞에 자리했어요. 정수연 씨, 우리 어머니께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좋겠네요.
네. 수연은 김태준의 말뜻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우리 백화점 고객 서비스 교육팀에 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연 씨처럼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분이 우리 직원들을 교육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서요. 출판 편집 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김태준은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판 편집자로서의 꿈이 있으시군요. 존중합니다. 그때 수연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따뜻한 고객 서비스 특강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군요. 그렇게 하시죠. 할머니도 기쁜 표정으로 수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수연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날 이후 백화점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태준은 모든 직원들에게 고객 응대 교육을 의무화했고 수연의 월간 특강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자는 새로운 방침 아래 백화점의 분위기는 훨씬 더 따뜻해졌죠. 서미진은 VIP 자격을 박탈당한 후 한동안 백화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그녀는 조용히 백화점을 찾아왔어요. 이전과는 달리 소박한 차림이었고 직원들에게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변화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최상훈 전 점장은 해고된 후 작은 소매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아마도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프리랜서 편집자로서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갔지만 매월 백화점에서 특강을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서비스 교육을 넘어 인간 존중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수연의 강의를 듣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수연과 할머니는 약속했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백화점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둘은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수연아, 우리 백화점이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구나.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직원들의 표정부터 달라졌죠. 모두가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있게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수연이 겸손하게 말하려는데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아니란다. 착한 행동이 곧바로 보상받지는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들어줘요. 내가 그 증거지.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수연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천천히 산책을 했어요. 봄꽃이 만발한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죠.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그 상황을 견디셨어요? 저였다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수연이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나이를 먹으면 많은 것을 보게 된단다. 사람들의 행동에는 항상 이유가 있지. 그 VIP 고객도 점장도 모두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야. 화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평화로운 법이지.
수연은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단순히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는 깊은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죠. 할머니처럼 현명해지고 싶어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크게 웃으셨어요. 넌 이미 충분히 현명하단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 마음은 이미 따뜻하고 용기 있으니까. 수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와의 인연이 그녀의 인생에 큰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한편 수연의 월간 특강은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객 서비스 교육이었지만 점차 인간 존중과 공감에 대한 깊은 대화의 장으로 발전했죠. 직원들은 수연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받고 자신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직원은 수연에게 다가와 고백했습니다. 수연 선생님, 처음에는 그저 회사 방침이라 어쩔 수 없이 참석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져요. 덕분에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수연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김태준도 수연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수연 씨 덕분에 우리 백화점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고 직원들의 이직률도 줄었죠. 그는 수연의 특강을 다른 지점으로도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수연은 김태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의 따뜻한 고객 서비스 특강은 전국 신세계 백화점으로 확대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한 번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큰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작은 친절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의 만남부터 백화점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들을 진솔하게 담았어요. 사람은 외모가 아닌 행동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VIP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되죠. 책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출간 후 수연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는 다양한 강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서미진이 자신의 블로그에 긴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죠. 저는 오만과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여성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미진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록했습니다. 수연은 서미진의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죠. 수연은 용기를 내어 서미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1년 후 신세계 백화점은 모든 고객을 VIP처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객의 외모나 지위가 아닌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서비스 철학을 담고 있었죠. 김태준은 이 캠페인의 얼굴로 수연과 할머니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변화는 이 두 분의 작은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 검소한 차림으로 백화점을 방문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대표의 어머니여서가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그러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그런 변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수연과 할머니는 매달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는 전통을 이어갔어요. 그들의 우정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특별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할머니는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진정한 VIP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걸 보여주신 할머니 덕분입니다. 수연은 항상 그렇게 답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낯선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정수영과 할머니의 우연한 만남이라는 작은 기적이 있었죠. 진심 어린 행동이 결국 인생을 바꾸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된 것입니다.